그렇게 궁 밖으로 쫓겨나게 된 공주는 어쩔 수 없이 숲을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숲은 빛이 들지 않아 어두웠고 무서웠지요. 돌아갈 곳이 없는 외로운 공주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오라버니들이 너무 보고 싶어. 결국 공주는 11명의 왕자들을 찾아 나서기로 했어요. 하지만 숲은 춥고 무서운 데다가 주위에는 온통 나무와 풀밖에 없었어요. 여기도 풀, 저기도 풀. 오라버니! 오라버니! 숲속을 돌아다니며 이름을 아무리 외쳐보아도 왕자들의 털끝 하나 보이지 않았어요. 그렇게 지쳐 쓰러져 갈 때쯤 웬 노인이 저 멀리서 저벅저벅 걸어오는 거 아니겠어요? 공주는 노인에게 물어보았어요. 혹시 11명의 왕자를 본 적이 있나요? 11명의 왕자는 본 적이 없지만 11마리의 백조는 본 적이 있다네. 노인의 말에 공주는 놀랐어요. 11마리의 백조를 보았다고요? 그렇다오. 아까 숲길을 지나오는데 크고 예쁜 호수가 있는 것 아니겠소? 그래서 다리도 쉴 겸 물가에 앉아 호수를 구경하고 있었지. 그런데 에그머니나! 갑자기 저 멀리서 황금 왕관을 쓴 백조들이 날아드는 게 아니겠어? 황금 왕관을 쓴 백조 11마리라니 난생 처음 보는 광경이었어. 그 말을 들은 막내 공주는 노인이 말한 11마리의 백조가 그토록 찾고 있던 왕자들이란 것을 알게 되었어요. 공주는 노인에게 물었어요. 그 호수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노인은 지팡이로 숲 뒤쪽을 가리켰어요. 저쪽으로 300걸음 정도 걸으면 아까 보았던 호수가 나올 걸세. 감사합니다. 공주는 노인이 알려준 방향으로 300걸음 가까이 걸었어요. 그러자 정말 호수가 나타났어요. 호수는 노인이 말한 대로 크고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백조는 보이지 않았지요. 궁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여기까지 오느라 지친 공주는 호수에서 하룻밤 머물기로 했어요. 오늘은 여기서 자고 내일 오라버니들을 다시 찾아보자. 그때 공주의 귓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공주는 소리가 들리는 방향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아니, 황금 왕관을 쓰는 11마리의 백조가 날아오르더니 사람으로 변하는 게 아니겠어요? 사람으로 변한 백조는 다름 아닌 왕자들이었어요. 공주는 왕자에게 달려갔어요. 오라버니! 공주야! 공주의 모습을 본 왕자들은 달려오는 공주를 품에 안아주었어요. 숲은 위험할 텐데 어쩌다가 여기까지 왔어? 새어머니의 계략으로 아바마마께서 저를 알아보지 못하게 되어 궁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오라버니는 어찌하여 방금까지 한 마리의 새로 변해 있었습니까? 어릴 적 새어머니의 마법에 걸려 낮에는 백조로 밤에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었어. 마법을 풀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이 모습으로는 궁으로 돌아갈 수도 없는 노릇이니. 그 말을 들은 공주는 곰곰이 생각했어요. 궁으로 다시 돌아가는 건 역시 위험한 것 같아요. 이웃나라로 떠나는 게 좋겠어요. 왕자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이 왕국에서 쫓겨난 신세나 마찬가지니 다시 돌아가봤자 새어머니의 손바닥 아닐 게 분명해. 다음에는 맥주가 아니라 지렁이로 만들어버릴지 몰라. 어쩌면 이웃나라에서 이 저주를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도 모르지. 공주와 왕자들은 이웃나라에 가기 위해 밤새도록 숲에서 나무 껍질을 벗겨 그물을 만들었어요. 공주를 태울 만큼 커다란 그물이 완성되자 왕자들은 다시 백조로 변했어요. 밤에 보자 공주야. 11마리의 백조로 변한 왕자들은 공주를 그물에 태웠어요. 그리고 그물의 끝을 부리로 물고는 하늘로 떠올랐지요. 공주와 백조들은 발밑의 왕국과 집들이 작아지는 풍경을 구경하며 이웃나라를 향해 날아갔어요. 밤이 찾아오고 백조들이 왕자로 돌아올 시간이 다가오자 공주와 왕자들은 근처 동굴에서 하룻밤 머물다 가기로 했어요. 왕자들이 제일 먼저 잠에 들었어요. 그러나 공주는 뜬 눈으로 뒤척일 뿐이었어요. 새어머니에게서는 벗어났지만 오라버니 저주를 풀어야만 해. 언제까지 백조로 지내게 둘 순 없어. 이때
누군가가 공주의 속마음에 대답을 했어요. 왕자들의 저주를 풀고 싶지 않니? 공주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가 들리는 방향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동굴 깊숙한 곳에서 신비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공주는 왕자들이 깨지 않도록 살금살금 빛이 있는 곳으로 걸어갔어요. 그곳에는 요정이 있었어요. 공주가 요정에게 다가갔어요. 정말로 오라버니의 저주를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요정은 공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당연하지. 하지만 마녀가 건 저주는 너무 강해 쉽게 풀리지 않을 거야. 어쩌면 너가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힘들지도 모르지. 그래도 알고 싶니? 공주는 왕자들을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든 할 수 있었어요. 네, 알고 싶어요. 좋다. 방법은 간단해. 동굴 주변에 특이한 풀이 자라고 있을 거야. 쐐기풀이라고 불리는 건데 이 풀에서 실을 뽑아 옷 11벌을 만들어 왕자들에게 입히면 마녀의 저주는 풀릴 거야. 정말로 그렇게만 한다면 오라버니들의 저주를 풀 수 있나요? 요정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아니, 대신 조건이 있단다. 옷을 만드는 동안 말을 하면 안 돼. 만일 단 한마디라도 하는 순간 쐐기풀은 칼날이 되어 너와 왕자들의 심장에 꽂혀 모두 죽게 될 테니까. 요정은 사라지고 공주는 동굴 밖으로 나갔어요. 요정의 말대로 동굴 근처에는 쐐기풀이 자라고 있었어요. 그날부터 공주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쐐기풀을 꺾어 옷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쐐기풀이 닿을 때마다 손에 물집이 잡혔고 불에 타는 듯한 고통 때문에 아팠어요. 하지만 공주는 왕자들이 죽을까봐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어요. 공주야. 이 모습을 안타깝게 본 왕자들은 근처에서 지켜볼 뿐이었어요. 상처투성이가 된 공주의 손을 보며 눈물만 흘릴 뿐이었지요.